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이창훈, 출판은 하움 출판사입니다. 질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입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에서 질문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이라는 질문의 방식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참선하는 사람들끼리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선문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진리와 답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이 책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는 심리 상담사인 저자가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져보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담긴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는 기본적으로 심리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심리 상담사인 저자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위로와 지혜의 질문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 질문이 그저 힘드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스스로의 상태를 직시하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삶의 어느 지점에 멈춰서 있는 누군가가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인생의 방향과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자의 답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안내자이자 등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이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위한 그런 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선택이다. 멈춰있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종종 부끄러움, 쑥스러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럼에도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잃게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들이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두려운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 책의 구성 방식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가장 위에 두고 첫 번째 줄에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한 줄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는 해답으로 향하는 단서가 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명상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 책 전체로 봤을 때도 전체를 통으로 차례대로 읽어야 하는 그런 딱딱한 이론적 구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명상처럼
어느 부분을 읽어도 좋은 그런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위로를 하거나 힐링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그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론을 나열하거나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전 안내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접 심리 상담을 한 상담 사례도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심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역 심리 상담사인 저자는 이런 풍부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으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 안에 갇혀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 세상의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부분이 책을 읽는 내내 강력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본문 중에서 그런 상담 사례의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그녀는 말했다.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지금까지의 열심히는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버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버티려고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덜 버티는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우울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이유를 참고 살아온 결과였다. 열심히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네, 이런 상담 사례를 공유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책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는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소중한 현재의 나를 놓치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 혹은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갈 방향을 잡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질문들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인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각성이 되어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은 결코 남이 줄 수 없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 대화의 좋은 시작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 책은 인생은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버티고 있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쉬어도 괜찮다고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삶이 힘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요. 결국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실수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일 뿐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답니다.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켜 준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내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어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진 말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이 책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는 자신을 믿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믿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좋은 시작은 바로 질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오늘 나에게 물어보세요. 심리 상담사가 건네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 이창훈 지음. 하움 출판사. 들어가기.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아마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정작 지금의 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야박하다는 것을요.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지금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루에 한 장,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질문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글들이 당신의 하루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표가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다. 지금을 놓치는 순간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현재에 집중할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을 지금의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죠. 그 안에서 반성할 것, 배울 것만 얻으면 충분합니다. 이미 겪었던 감정을, 지나간 감정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급하게 나의 미래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지금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지금 나에게 집중하세요. 현재의 나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지금을 만들어 가세요. 성장이 행복이다. 사람은 성장할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이유, 우리가 예쁜 옷을 입는 이유,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그 밖에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덜 아프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지난날 부족했던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하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힘들었던 것들은 그저 힘든 일이기만 했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들을, 성장하기 위해 보냈던 나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헛되게 보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버려라. 사람 관계는 받아들임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안에 기쁨과 슬픔, 배신감, 행복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은 정말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인가요? 혹시 내가 바라는 것과 달라서 생긴 건 아닐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 속의 감정에는 대부분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말과 행동이 돌아온다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겠죠.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 혹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배신, 슬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관계의 감정은 상대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툰 기대에서 만들어진 감정으로 내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의 관계들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를 잃지 마세요. 남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친해지기 위해, 어울리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수많은 척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나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은가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대부분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에게만 신경을 쓰다 보면 나만의 고유했던 모습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신경 쓰고 가꿔야 할 사람은 거울 속에 보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입니다. 열등감도 나입니다. 열등감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 더 빨리 배우는 사람, 무언가를 잘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와 비교하게 되고 질투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열등감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고 나와 비교할 줄 아는 것이며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무감각한 사람들은 열등감조차 느끼지 못하죠. 다만 이 감정이 자기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혐오는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정하지 마세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누군가가 부러울 수 있지만 나 역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때리지 마세요. 정말 비교해야 할 사람은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덜 흔들렸는지, 조금 더 용기를 냈는지, 내가 나를 더 잘 돌보았는지 확인하세요. 열등감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